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불효쟁이 블로그의 글을 가지고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시간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방종의 차이라는 제목인데, 사실 이 주제는 정말 끝이 없는 논쟁거리잖아요. 그런데 이 글 하나에 그 복잡한 논의를 딱 관통하는 아주 날카로운 논리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만 한번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 글을 읽고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보통 이런 주제는 뭐랄까 좀 추상적인 개념 싸움으로 흐르기 쉬운데요. 이 글은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가? 라는 아주 명확하고 실용적인 기준을 처음부터 딱 제시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현실의 문제들을 하나씩 해부해 나가는데 그 과정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블로그 글의 논리를 따라서 자유와 방종을 가르는 저 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어떤 현상들을 표현의 방종으로 지목하고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이 논의가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샅샅이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기준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표현의 자유는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표현의 방종은 그 선을 넘어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는 표현,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주 간단명료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체 그 부당한 피해라는 걸 누가 어떻게 판단하냐는 거죠. 누군가에겐 정당한 비판이 다른 누군가에겐 정말 견딜 수 없는 피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기준 너무 모호한 건 아닐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열쇠입니다. 부당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개념을 바로 연결시키거든요. 아, 책임.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피해는 단순히 내가 기분 나빴다는 이런 주관적인 감정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해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것처럼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해악을 의미하는 거죠. 아, 책임이라는 개념이 들어오니까 기준이 훨씬 명확해지네요. 내 표현이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피해를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수준에 이른다면 그건 더 이상 자유의 영역이 아니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내 말의 무게를 알고 그 결과까지 감당하는 것. 이 글은 그 전체를 자유의 그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책임의 관점을 놓치면 표현의 자유는 언제든 표현의 방종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고요. 좋습니다. 이 책임져야 할 부당한 피해라는 기준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이제 이 글의 하이라이트인 구체적인 사례들로 들어가 보죠. 개념 설명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표현의 방종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는 세 가지 사례를 드는데 저는 특히 첫 번째 예시인 언론의 프레임이 아주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이게 왜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좋은 질문이요. 제 생각엔 이건 가장 교묘하고 그래서 더 위험한 형태의 방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블로그의 설명처럼 언론의 프레임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진 않거든요. 맞아요. 어떤 사건의 원인, 과정, 결과라는 전체 맥락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특정 정보만 싹둑 잘라내서 보여주는 방식이잖아요. 맞아요. 보도된 사실 하나하나는 전부 팩트일 수 있죠. 하지만 그 팩트들을 어떤 순서로 배열하고 또 어떤 팩트는 의도적으로 빼버리느냐에 따라 대중이 받는 인상은 180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마치 필요한 재료는 다 있는데 일부러 엉터리 레시피를 줘서 전혀 다른 음식을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글에서 지적하는 핵심은 바로 그거예요. 명백한 허위 사실보다 교묘하게 진실의 일부만 보여주는 게 어떻게 더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 첫 번째 사례로 보여주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니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발뺌할 여지를 남겨두면서 실제로는 여론을 왜곡하고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니까요. 이건 진실보도라는 언론의 역할을 넘어선 명백한 표현의 방종이라는 게 이 글의 분석입니다. 언론의 프레임이 진실의 생략과 왜곡을 통해 피해를 주는 방식이라면 이 글이 지적하는 두 번째 방식은 여기서 한술 더 뜨는 것 같아요. 아예 없는 사실을 반복해서 진실처럼 만드는 환상의 진실 효과를 이야기하죠. 네, 이건 사실 우리 뇌의 게으름 혹은 효율성을 파고드는 아주 영리한 전략에 가깝죠.
심리학적으로도 증명된 현상인데 우리 뇌는 낯선 정보보다 익숙한 정보를 더 쉽게 진실이라고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이 어느새 이게 사실일 거야 라는 믿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블로그에서 이걸 방종의 사례로 꼽은 건 단순히 인지적 오류를 설명하려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심리적 허점을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상황을 겨냥한 거네요. 예,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노출시키는 거죠. 처음엔 말도 안 돼라며 의심하던 사람들도 여기저기서 계속 같은 이야기가 보이면 어느 순간부터 아니 땡 굴뚝의 연기 날이야? 하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을 오염시키고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행위는 그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방종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진실과 거짓의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위니까요. 이렇게 거짓을 진실로 만드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게 작은 진실을 부풀려서 거대한 편견을 만드는 것 아닐까요? 이 글이 지적하는 세 번째 사례, 성급한 일반화의 우려가 바로 그런 경우죠. 맞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짤이나 짧은 영상으로 정보를 소비하는 시대에 정말 치명적인 방식의 방종이죠. 블로그에서는 이걸 개인의 일탈을 집단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 부풀리는 행위라고 정의하는데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정말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직업을 가진 한 사람이 비도덕적인 행동을 한 영상이 퍼지면 순식간에 요즘 오후들은 다 저렇다는 식의 댓글이 막 달리고요. 어느새 그게 다수의 의견처럼 느껴지게 되고요. 네. 개개인의 인격이나 상황은 완전히 무시된 채 그가 속한 집단 전체에 대한 혐오로 번져나가죠. 이 글은 그 행위의 본질을 이간질 및 혐오 조장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를 집단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서 그 집단에 속한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에게 부당한 낙인을 찍고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는 거죠. 이건 공동체 내부의 신뢰를 파괴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는 아주 파괴적인 형태의 표현의 방종이라는 분석입니다. 글의 마지막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모든 논의를 뒷받침하는 두 개의 철학적 명언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사례를 관통하는 핵심 원칙이 바로 존 스튜어트 밀의 말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내 자유의 한계는 타인의 자유가 시작되는 곳까지다. 이 문장이야말로 오늘 논의의 모든 것을 요약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말이 위대한 건 자유와 책임이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이죠. 내가 하고 싶은 바를 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내 말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을 자유 또한 똑같은 무게로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군요. 그 경계선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자유를 누릴 자격의 일부다. 이런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그 경계선을 넘어서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는 순간 내 표현은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이죠.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사례 모두 바로 이 경계선을 무시하고 타인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에 방종으로 규정된 거고요. 밀의 말이 자유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설정해 준다면 이어지는 예수의 비유는 그 경계선을 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단호한 처방전처럼 들려요. 몸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 낫다. 상당히 강력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섬뜩하기까지 한 비유죠. 네, 아주 강력한 비유죠. 저는 이 구조를 읽으면서 정원사의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아름다운 정원 전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 병들고 썩어서 다른 나무까지 병들게 할 수 있는 가지 하나를 아낌없이 쳐내는 모습이요. 여기서 온몸을 우리 사회 공동체로, 몸의 한 부분을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표현의 방종으로 치환해 볼 수 있겠죠. 아, 그런 해석이군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온몸을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표현의 방종이라는 썩은 가지는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과감하게 잘라낼 필요가 있다는 선언처럼 읽히네요. 맞습니다. 개인의 방종한 표현을 내버려둠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신뢰와 안녕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하는 겁니다. 공동체 전체의 건강함이라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유해한 표현은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보내주신 블로그 글 한 편을 정말 샅샅이 훑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 글은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방종을 가르는 실용적인 기준으로 타인에 대한 부당한 피해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제시했고요. 그리고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언론의 프레임, 환상의 진실 효과, 성급한 일관화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방종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존 스튜어트 밀과 예수의 말을 통해서 이 논의가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류가 오랫동안 고민해온 철학적, 윤리적 고찰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네요. 보내주신 이 글 덕분에 저희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이 논의가 당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에도 좋은 길잡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